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이큐 치과의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혜욱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뜻일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가을이기 때문일까요? 코로나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새는 뭐든지 다 코로나 탓하면 그냥 다 웬만한 네. 이야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지금 국가 고시들이 많은 것들이 좀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시니어가 된 학생들 이제 그다음 해에 갈 학교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네, 지난달부터 우리 원장님께서 치과 대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치과 대학을 이제 할 때 많은 준비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그런 학생이고,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이게 맞는지 진짜. 맞아요. 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네. 조금 알려드리려고 지금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연장해서 말씀해 주실 거는 어떤 부분들인가요? 예, 오늘은 보통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학교에 관해서 네. 학비가 어떻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치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게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난달에 네네. 이제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네. 호기심 있게 듣긴 들으셨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지? 지난달에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치과 의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치과 의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3자 입장에서 치과 의사를 봤을 때 네.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네, 왜냐하면 계속 아픈 분들하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네, 치과를 이렇게 너무 즐거워서 콧노래 부르면서 오시는 분은 없거든요. 맞아요. 극심하게 아플 때 가시죠, 주로.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많이 피곤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네. 보면 또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실 때는 안 좋아서 오셨지만 또 가실 때는 원래 오실 때 좋아서 갈 때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는 그 치과 안 가죠. 네,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가 네, 맞아요. 막 좋아서 음식점에 갔는데 먹어봐야지 해서 왔는데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안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치과가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오셔서 그 통증을 해결하고 가시는 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보람을 느끼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제 치과계에 있으면서 입학 사정관의 입장이 아니라 네. 치과 의사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성에 맞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성에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네. 나는 맞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인도가 또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보겠다, 한번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또 하다 보면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갔을 때 한 10% 가까운 학생이 1학년을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라는 자기 걸 적성에 안 알게 된 맞아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맞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거, 치과대학에 들어갈 때 가장 큰 관문은 뭔가. 그거는 치과대학에 들어가는 거다.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관문은. 맞아요. 거기 못 들어가면 못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치과에 들어가는 것이 치과 의사가 되는데 가장 큰 관문이고, 거의 한 90% 이상이 좌우된다고 보면 되고요. 네네. 치과대학교 내에서는 공부가 힘들지만 네. 그래도 학교에서는 좋은 치과 의사를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학교에 관한 명예가 달려 있고, 그렇죠. 학교에 어떤 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좋은 치과 의사를 만들려고 도와줘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 치과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네. 또 좋은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여긴 미국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예를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전만 한 25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치과면 뭐 예과 네. 그리고 본과가 있는 식으로 돼 있었어요. 아예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죠. 입학할 때부터. 그렇죠. 고등학교 때 가는 그런 상태인데 나중에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한국에도 바뀌면서 지금은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4군데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단국대학교, 원광, 강릉대학교는 그 전처럼 2년 예과, 4년 본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은 치의학 대학원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가는 거죠. 그렇죠. 학부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미국 같은 시스템이고 네, 네. 미국은 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이수 학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 학점이 어떤 과목에서 몇 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해요. 네. 대부분은 비슷한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이거를 택해라. 네네. 이거를 택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그 학교의 입학 전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거를 확인을 해서 하는 거고 보통 4년을 다 졸업하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1년을 뭐 해서 이수 학점만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요? 가끔씩.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학위를 받고 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적당한 준비를 해서 또 학교에 들어오는 그런 것이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치과대학교 몇 개가 있는가 미국에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했어요. 네, 6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얼마 전이죠. 한 10년 정도 됐나 안 됐나인데 라스베가스에 학교가 생겼다가 네. 문을 닫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지원한 학생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그런 상황인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은 텍사스 같은 경우를 보면 왜냐하면 이제 텍사스에서 in-state resident으로 해서 가면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텍사스 스테이트 스쿨들이니까 스테이트 애들을 더 이렇게 그렇죠. 자기주 학생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조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스테이트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스테이트 애들을 받아야 된다. 네네.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오랫동안 학교가 세 학교였어요. 네. 3개 학교. 달라스에 있는 학교 그리고 휴스턴, 샌안토니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달라스의 학교가 조금 변천이 있어요. 처음에는 베일러였어요. 베일러 컬리지 오브 데니스트리라고 해서 베일러 치과 대학이었는데 나중에 사립으로 있다가 주립이 되면서 텍사스 A&M 그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학교 이름도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왔을 때는 Baylor College of Dentistry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텍사스 A&M 스쿨이에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긴 학교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엘파소에 있습니다. 엘파소에 있는데 첫 번째 1학년 학생을 2021년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학부를 졸업하고 뭔가 이제 지원할 그렇죠.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이제 지원 준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도 경쟁률이 엄청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일반적으로 보통은 처음 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학교보다 뭐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그런 게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패컬티라든지 스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지 이게 학교 인가가 나니까. 그렇죠. 인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력도 높을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텍사스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지지 않나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캐나다에도 또 학교가 있는데 캐나다
쪽에 10개 학교가 있는데 네. 캐나다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숫자만 10개가 네. 있는 걸로 알고 뭐 입학 전형이나 이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혹시 캐나다 쪽에 생각하시는 분은 네. 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또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이 정도까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우선 학생 수를 보면 2018년, 2019년 그 아카데믹 이어를 봐서는 네. 전체 미국에서 학생 수가 2만 5천 명 정도, 2만 5,381명 정도 학생 수가 있고 그리고 매년 졸업을 하는 학생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매년 졸업을 하는 학생 수가 뭐 4로 나누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2만 5천 명 중에서 거의 학생 수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똑같을 거니까 네. 2018년도에 한 6,300명 정도가 치과 학교를 졸업했고요. 네. 그리고 2017년 그 전해에는 한 6,200명 정도 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특이한 상황은 지금 세대에서는 뭐 그렇게 특이한 상황이 되지는 않지만 네. 그 남녀 비율이에요. 치과에서 남녀 비율인데 지금은 뭐 거의 50-50예요. 성비가 다 비슷해졌죠. 예,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신기한 상황이 이제 여자 학생들, 네. 여자 치과 의사가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44%였어요. 네, 예. 한 44%.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10년 전, 그러니까 네. 한 20년 전에는 한 38%. 그리고 1988년, 네. 예, 10년 전에는 또 27%, 그리고 1978년에는 네. 11%였어요. 그러니까 1978년 같은 경우면 10명 중에 1명.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11%만 여자분이 있고 이제 제가 베일러 다닐 때 네네. 보면 복도에 이렇게 사진이 쫙 졸업생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네네. 붙어 있는데 점점점 이렇게 뒤로 가시면 이제 나이 해를 보면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 베일러 나오신 달라스에서 지금 하고 계신 원장 선생님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그것도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는데 네. 하나 또 재밌는 사실은 횟수가 가면 갈수록 여자분이 점점점 줄어요. 그렇군요. 네, 그게 눈에 현저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주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년이 넘었거든요. 네. 100년이 넘었는데 그 아주 오래전 사진들도 있어요. 1930년 언제 사진들. 굉장히 초반에. 네. 네. 그때 사진들을 보면 이제 남자 선생님들밖에 없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비율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혹시 여자 이제 자녀분을 있거나 그 여성분이시라면 학생이라면 네. 학교 들어가면 반반입니다. 이제는 정말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신청곡 하나 주셨어요, 원장님? 네. 네. 여기 그 놀면 뭐하니에서 나오는 그 싹쓸이가 부르는 다시 여기 바닷가인데 요즘에 네. 참 덥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일요일 날 당일치기로 어스틴을 갔다 왔어요. 당일치기로요? 네, 힘드셨겠다. 아침에, 네, 그래서 아침에 갔다 왔는데 네. 저기 그 강도 좀 보고 맞아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어떤 데는 갔다가 도저히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네, 그래서 뭐 호텔에서 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당일치료 갔다 왔는데 바닷가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우시구나. 네, 그래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네. 신청했습니다. 네, 싹쓸이가 불러요. 다시 여기 바닷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듣기는 AM730 오늘 좋은 아침 4부 초대석에서는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 모시고 치과 대학에 대한 이모저모 알아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채팅창에 요새 진짜 여학생들 너무 많이 똑똑하다. 네. 그러기도 하고 진짜 여성에 대한 그 개방이 문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학생들 입장에선 사실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 되다 보니 그렇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생 수까지 알아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좀 학비. 그쵸. 이게 뭐 프리메디도 그렇고 프리덴탈도 그렇고 학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예, 이제 나중에 학교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선은 들어가 보자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예, 길이 어떻게 좀 열리겠지. 되겠지.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그만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빌려도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는 하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통계를 보니까 2018년, 2019년 레지던트하고 non 레지던트하고 좀 달라요. 많이 차이가 나죠. 네, 예를 들어서 사립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네네. 그런데 텍사스 학교도 말씀드렸듯이 레지던 학생들하고 공학금하고 그리고 non 레지던 그러니까 다른 스테이트에서 온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런 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년 평균에 레지던 미국 전체에 말씀드릴 거예요. 미국 전체 레지던트의 거기에 관한 거는 5만 3천 불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인스테이심에도 불구하고 네, 평균이에요. 네. 네, 어떤 학교는 되게 비싸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텍사스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non resident 같은 경우에는 6만 9천 불이니까 한 7만 불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사립학교 학비처럼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마다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아주 쉽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번 알아보시는 게 그렇죠. 네, 좋은 거죠. 사실은 학교를 지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그 학교의 명성도 명성이지만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턱대고 이제 어떤 전문 학교를 가서 네. 하면 좋기는 좋은데 학교의 선택의 폭이 본인이 있을 때는 이 학비라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또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맞아요.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공립 주립이라든지 네네. 그런 학교들의 전체 평균은 또 따로 나와 있는 게 한 4만 불 정도가 돼요. 4만 불 정도. 사립만 했을 때 네. 그런 경우는 한 7만 한 2천 불 정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십 년 사이에 사실 학비도 많이 올라서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학비가 많이 비싸지긴 했어요. 그렇죠. 제가 오스턴을 나왔는데 네. 1990년대에는 나 때는 말이야. 1990년대에는 제가 한 학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1,500불은 된 것 같아요. 맞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한 1,500 뭐 이 정도 그 정도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FEFSA라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네. 그 FEFSA에서 지원을 해서 그랜트를 받으면 네. 그 그랜트 받으면 학비를 다 내면 돈이 좀 남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 쓸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4배, 5배 정도라고. 그렇게 그렇죠. UT 네. 어스틴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렇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조카 간다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조카가 좋은 데 가셨나요? 나는 무슨 사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학비가. 그러니까 학비가 공립이어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좋긴 하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시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준비하면서 아주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배운 게 있는데 네. 그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작년에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치과대학교를 이제 통계를 냈어요. 네. 통계를 내서 얘들이 나왔을 때 빚을 얼마 지고 나오는가. 그거 진짜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자기가 있는 뭐 부모님 댁에서 지내는 경우가 아니고 또 생활비 같은 네, 것도 맞아요. 생활비까지 론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봤는데 2019년 이거는 통계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 치과협회 치과 학생협회에서 나온 네, 거예요. 네. 전국 치과 학생.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 졸업하는 치과 대학생들 다 통계를 내 보니까 4년 동안에 빚을 진 게 네. 29만 2천 불이에요. 30만 불이에요. 네, 30만 불이에요. 집 한 채 값인데요. 네, 30만 불이 되는데 그게 또 다른 통계가 있냐면 1990년에 네.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전인가요? 그렇죠. 30년 전에는 5만 5천 불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네. 거의 6배가 네. 뛰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네요. 네, 어떤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아, 그래서 30만 불. 이제 좀 더 다른 통계 중에 하나는 한 64%의 네. 졸업하는 학생들이 20만 불을 넘게 빚을 지고 네.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네. 뭐 10명 중에 한 6, 7명은 네. 빚을 떠안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치과대학교 나오면 졸업하면서 집 한 채 떠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일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할 그래서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나오면 그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때는 열심히 갚아야 돼요. 네, 보통 이제 그러네요. 10년하고 10년보다 더 길게 갚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들이 한 5년 안에 이걸 다 갚아요. 그러면은 네. 진짜 도전해볼 만하다. 네, 왜냐하면 이제 5년 뭐 이렇게 나와서 갚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또 병원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론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가중이 되니까 네네. 그 우선은 이거를 빨리 갚는 학자금부터. 학자금부터 빨리 받는데 말씀드렸듯이 한 20만 불 이상은 네. 이렇게 짊어지고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참 우리 배우 원장님 진짜 너무 현실적인 네. 사실적인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 아시는 네. 나중에 이제 들어갔다가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사립을 붙었어요, 동부에. 네, 네. 사립도 있고 여기 달라스에 베일러도 있었는데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립이 아무리 좋아도 네, 맞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 저는 또 여기 부모님이 계셔서 여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네. 사립을 가면 거기 뭐 다 해먹어야지 다 그렇죠. 사는 거 그리고 또 물가도 학비, 비싸잖아요. 네, 공부 학비도 쪽은. 학비가 그때 사립이 지금 거의 이 정도만 했어요. 네, 네. 제가 맞아요. 다닐 때도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잘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왜냐하면 치과 의사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올바른 지식도 중요하지만 네. 또 그만큼 기술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데 보통 강조 안 하는 거 도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맞습니다. 환자가 고생을 안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럼요. 생각을 하고 학교를 제가 이제 나중에 학교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잘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오늘 진짜 원장님과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여기에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원장님. 네. 또 다음 달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또 연이어서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